법원행정처장님. 예. 여러 가지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마치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좋으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고구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죠. 오클라호마주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예, 사법이 다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 프랑스는 120여 명, 스페인은 80여 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에도 대법 연구관이 101명 계시죠? 예. 그러면 대법관 14명과 이 재판연구관 101명. 사실상 그래서 이 비판하신 분들은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 재판연구관은 판사도 아닙니까? 재판연구관도 법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입니다. 재판연구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상고 법원인지 상고 배심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요구 자료 답변서가 오전 8시 30분에 제출됐습니다. 예. 이건 그냥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죠, 이제.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8시 30분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하고 나서 10시에 청문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출 못하겠다. 하루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끝나고 하십시오. 이거 어차피 저 질책만 하려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저번 질의 때 재판연구관들 보고서 그리고 이 작성에 참여한 재판연구관 또 별동대 시민의 존재 또 이 전원합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7조 2항에 따른 다른 결과 중간보고에 대한 이행 여부 이 부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재판 과정, 즉 이제 심정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셨어요? 처장님은 확인하셨냐고요? 저한테 제출 못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판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서가 쓰여졌는지, 재판연구관이 제대로 별동대가 구성됐는지, 그리고 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대법관들이 다 공유 받으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지 대법관들이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절차는 실체 형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법원행정처장님으로서 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못했다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도 하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법원행정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들께서 전속재판연구가 2명씩 두고 계시죠. 저는 두고 있죠. 처장은 안 계시고요. 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대법원장은 전속연구관 2명 있습니까?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비서실 판사 3명은 있습니까? 비서실장. 있습니까? 예.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가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연구관 조직에서 수석 선임을 토대로 해서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하지 못하는 형사조 공동재판연구관 또 다 있으시죠? 예, 공동조, 신건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별동대 TF 꼭 구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검토 보고서 지금 보고서도 보시지 못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습니다. 관여하실 수 없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 판결에 대한 명문을 얘기하신 적 있더라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그 판결문 아시나요 혹시? 예, 그 판결은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 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했고 원장진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건화까지 했고요. 국정원 사이버팀 70에서 80명이 야권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작까지 했습니다. 이 정치인은 징역 2년 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 조희대 대법관이 소수견을 냅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그냥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겁니다. 전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북한의 소신입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 정치적 판결의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본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최 비상계엄 되었을 때 최초로 유연성을 제기한 분이 이제 우리 대본장님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조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이제 헌법의 중요성,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또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서울고등의 부장판사님 한 분도 거기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장께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에 인사 발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